1902년 광무 6년 고종황제는 영국왕 에드워드 7세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영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의 일행이었던 조선선비 이종흥은 영국을 탐방하고서 여행기를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이 기록은 지금까지 잘 밝혀지지 않은 조선 지식인들의 가치관과 해외 인식을 알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으로 조선선비 이종흥은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유럽 및 미국과 같은 서방이 세계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여행기에서 영국왕을 영국 황제라고 높여 부르고 우러러보는 것이 마치 옛날의 청나라 황제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또 영국의 발전한 사회상과 정치제도를 보고서는 선진문명으로 인식하기도 했죠. 조선 지식인들에게 예전에 조선이 숭상하던 중국 문명이 이제는 서방 문명으로 대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종흥이 사절단으로 영국에 방문하여 충격을 받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광무 6년 이민년 여름 5월은 대영제국의 대군주가 즉위하고 대관의 예식을 거행하는 때였는데요. 고종은 의양군 이재각으로 하여금 미리 가서 영국 황제의 대관식을 치하게 했는데 이종흥 또한 동행하며 비서의 책무를 맡게 되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선진화된 영국의 교통이었는데요. 조선사절단은 영국 주재공사 민영돈과 함께 마차를 타고 유람을 하며 인도와 마차가 다니는 도로가 구분되어 있는 것에 놀랐고 또 길들이 모두 반석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에 두 번 놀랐습니다. 또 교통법규가 있다는 것에도 감탄했는데요. 도성의 거리 위 다니는 길에도 법이 있으며 큰 길의 중간으로 마차가 왕래하는데 각기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었다고 기록했죠. 좌우편의 돌계단 위로는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니며 길을 건너가려는 사람들이 길과 표지 기둥 아래에 서 있으면 순사가 큰 길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가락으로 마차에게 신호를 보내 앞에 가는 마차는 빨리 지나가게 하고 뒤에 오는 마차는 멈추어 서게 했다고 합니다. 잠시 마차의 운행이 끊긴 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죠. 당시 조선만 하더라고도 교통법규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때여서 이종흥은 조선은 거리에서 수레바퀴나 말 발굽 아래에 사람이 깔려 죽는 일이 허다한데 영국은 도로 위에도 법이 있다면서 상당히 놀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종흥의 충격은 바로 영국 황제의 매너였습니다. 그들은 곧 황실의 마차를 이끌고 와서 황궁에 들어가 영국 황제를 조선사절단은 만나게 되었는데요. 현 버킹엄인 황국은 건물 내부를 뒤덮은 옷과 실 같은 금은 사절단의 눈을 아찔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 영국 황제를 만나기 위해 이중의 문을 지났는데 지나는 문마다 영국 근위대원들이 고가를 쓰고 창을 쥔 채 고니처럼 고개를 쳐들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 집무실로 나아가자 드디어 영국 황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영국 외무장관과 황제를 시위하는 장교 너댓 명이 배석하고 있었죠. 이에 사절단은 문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조선식 예법을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영국 황제는 친히 조선 사절단에게 나아가 귀국의 대왕제께서 특별히 특명정권대사를 파견하시어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는데 권위적인 조선 왕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개 사절단에게 한나라의 황제가 이렇게 존대를 하며 반겨주니 어안이 벙벙했다고도 하죠. 세 번째 이종흥이 감명 깊게 본 1900년대 영국의 모습은 현대화된 은행이었습니다. 사절단은 영국 황제와의 만남을 가지고 황실 마차에 올라 유람하는 일정이 예정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영국의 왕립은행이었습니다. 왕립은행 앞에는 병정 30명이 문 밖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은행 철문은 매우 컸는데 아래 위로 두 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열쇠를 가지고 동시에 문을 열어야만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죠. 어두운 동굴은 마치 칠흑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전등을 켜자 사면이 10여 칸은 됨직하였고 3층으로 된 실렁이 있었고 위 실렁에는 금화가, 가운데 실렁에는 은화, 아래 실렁에는 지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금괴도 있어 크기가 목침만한 것이 실렁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수요를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우양 곁에는 철괴와 목괴가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괴 하나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쯤 되느냐고 물었더니 2억 9천여 원이라 답했습니다. 저울 2개와 돈을 만드는 기계도 보였는데 기계 위에서 돈은 문 반드시 화폐의 수량에 따라 움직이며 이것으로 만든 돈의 수요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또 돈을 싣는 수레도 있었으며 수레 위에는 24개의 금괴가 있었는데 금괴 하나는 400냥이이며 이는 하루에 환전되어 나가는 지폐의 어림수라 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당시에도 화폐가 통용되고 있긴 했지만 화폐 그 자체가 금이었고 화폐에 대한 체계 구축이 되지 않을 때라 지폐로 통용된다면 나라에 혼란이 올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화폐를 종이로 발행하지만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이게 시장에 원활히 통용된다는 것을 보고 현대화된 경제 선진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흥이 감탄한 부분은 바로 영국 의사당의 만발한 토론 문화였습니다. 오후 9시에 외부 참석관이 와서 국회당으로 안내해 구경시켜 주었는데 국회당 의석 가운데 있는 아치형의 약식방은 의장이 앉는 곳이었다고 하죠. 이 자리 앞에 책상에는 국보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국표를 하나 두었는데 금으로 주조한 것으로 모양은 절구의 공이와 같았습니다. 책상 앞에 또 큰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각종 문서가 놓여 있었으며 서기관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석 오른쪽에는 여당이 줄지어 앉고 왼쪽에는 야당이 줄지어 앉아 있으며 할 말이 있으면 의식을 취하고 일어나 시위를 진술하고 굳세고 바르게 변론을 했었다고 합니다. 말이 끝나면 좌우의 당이 해당 의제를 열띠게 논의했죠.
만일 의논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투표를 하고 다수에 따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옆자리에 신문사 사원들은 말하는 것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국의 토론 문화에 대해 이종흥이 놀랄만한 게 조선은 군주 중심의 전제 정치고 왕의 명령에 토를 달면 죽는 걸 각오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영국은 여야가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다수결로 국정을 결정했기에 이런 자유로운 국회 분위기가 신선했을 법했습니다. 또 조선의 정치는 궁궐 내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영국 의회는 공개적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영국 의회에는 언론이 참여해 토론 내용을 국민에게 알렸지만 조선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즉 영국은 대중과 국회와의 충분한 교감이 이미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조선은 일방통행이었죠. 조선사절단은 이러한 자유 공개 투명성의 정치 문화에 충격과 감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종흥의 영국 방문 기록은 조선 지식인들이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서구 문명을 선진 문명으로 인식하게 된 전환점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영국 의회의 토론 문화와 거리 풍경, 높은 건물과 진보된 경제체제 등을 직접 보고 놀라며 조선의 전제적 정치 문화와 뚜렷이 대비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조선 사회에 소개하며 개화와 근대화 필요성을 자극했죠. 또한 당시 조선사절단이 서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1차 사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당시에는 이종흥 및 조선사절단이 영국에서 느꼈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 것으로 추정됩니다.